토트넘은 손흥민과의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구단이 가진 다양한 정책을 재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냉철한 경영가로 알려져 있어서 팀의 최고 주급을 20만 파운드로 제한하고 30대 이상 선수와의 장기 계약을 피하는 방침을 고수합니다. 손흥민은 2021년 재계약을 통해 케인 다음으로 주급이 높은 19만 파운드를 수령하게 되었고, 이번 재계약을 통해 레비 회장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손흥민을 지키고 싶어 해도 다른 빅클럽들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그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에서 가장 높은 주급을 받고 있지만 EPL의 다른 유력 선수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죠. 특히 손흥민의 이적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절친이자 맨시티의 핵심 선수인 케빈 데 브라이너의 인터뷰가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케빈 데 브라이너는 손흥민의 3년 계약에 제시된 주급을 폭로했는데, 이에 따라 손흥민이 맨시티에 입단하면 받을 수 있는 주급은 토트넘이 지급하는 현재 주급의 2배인 40만 파운드를 넘을 수 있습니다. 데 브라이너는 그런 재능을 지닌 손흥민이 훨씬 더 높은 주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과의 이별에 관해 막연한 발언을 해 영국을 초토화시켰는데요.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토트넘 호스퍼는 30일 오전 0시 30분 영국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경기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맞붙게 됩니다. 현재 토트넘은 2승 1무 2패로 승점 7점을 기록하며 리그 10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맨유도 같은 승점을 보유하지만 득실차로 인해 1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기를 앞둔 사전 기자회견에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상태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손흥민은 이전에 치러진 카라바흐와의 유로파리그 경기 도중 피로를 호소하며 교체되어 그라운드를 떠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태가 양호하다. 손흥민 역시 상태가 나쁘진 않다. 내일 훈련에 참가하고 싶어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그의 상태를 지켜본 후 결정할 예정이다 라고 전하며 손흥민이 훈련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후 기자들은 손흥민의 재계약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는데, 손흥민의 재계약 여부는 지난 시즌 내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2021년 토트넘과 2025년까지의 4년 재계약을 맺었고 추가로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된 계약입니다. 최근 계약 만료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이적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지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새로운 재계약을 체결하기보다는 1년 연장 옵션만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그는 카라바흐전 사전 기자회견에서 재계약 관련 질문에 답하며 토트넘과는 아직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이어 나는 이번 시즌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내 나이대에서는 매 순간이 목표를 향한 중요한 시간이다. 특히 이번 시즌은 다양한 대회에 출전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고 덧붙이며 구단과 아직 공식적인 논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기자회견에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 클럽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내가 거의 10년 동안 이곳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두고 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여전히 클럽과 계약이 남아있다는 사실이다. 계약이 끝날 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전하며 토트넘에서의 헌신적인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손흥민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물론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손흥민이 보여주는 리더십과 클럽을 이끄는 모습을 생각하면 나는 그가 가능한 한 오랫동안 토트넘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팬들은 손흥민이 재계약을 하지 말고 다른 구단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기회를 노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은 3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클럽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아마도 맨시티와의 매력적인 계약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이죠.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연장 소식이 퍼지자 맨시티가 손흥민에게 3년 계약을 제안했다는 다른 정보도 화제가 됐습니다. 맨시티 만수르의 구단주는 막강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어
좋은 선수들에게 막대한 연봉을 지급할 의향이 있으며 손흥민과의 계약에서도 막대한 연봉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절친한 친구이자 맨시티의 핵심 선수인 케빈 데 브라이너가 갑자기 맨시티가 손흥민 영입을 위해 제안한 연봉을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맨시티에 입단하면 손흥민은 토트넘이 주는 주급의 2배인 40만 파운드 이상의 주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케빈 데 브라이너는 이는 만수르 감독이 제안한 연봉일 뿐이며 손흥민이 더 높은 연봉을 요구한다면 만수르는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지닌 손흥민이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맨시티에 합류하길 진심으로 원하며 과거에도 많은 설득을 시도했지만 손흥민은 여전히 토트넘에 대한 감정을 갖고 있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가 현재 위치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돈이 아니라 큰 타이틀이죠. 게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과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 측은 호의를 표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흥민 본인도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과 토트넘이 계약 연장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손흥민을 유지하고 싶어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영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빅클럽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흥민과 작별할 수 있는 정신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손흥민은 지난 2024-2025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1차전에서 가라바흐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둔 경기 중 부상을 입고 교체됐습니다. 후반 23분 손흥민은 도미닉 솔랑케의 세 번째 골을 어시스트하며 오른발로 강슛을 시도한 직후 그라운드에 주저앉았는데요. 부상이 우려됐으나 교체 지시가 내려지자 손흥민은 일어나 스스로 걸어 그라운드를 벗어났습니다. 토트넘은 30일 오전 0시 30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부상 상태에 대해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의 컨디션에 대한 질문에 손흥민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모두 상태가 좋다. 손흥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어서 손흥민은 내일 훈련에 참가하고 싶어 한다. 그의 상태를 지켜본 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손흥민의 부상이 크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2015-2016 시즌 토트넘에 입단한 이래로 현재 10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토트넘에서 414경기에 출전해 164골을 기록하며 구단 역사상 득점 5위에 올랐으며 지난 시즌부터는 팀의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손흥민의 부진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나 그는 올 시즌 들어 플레이메이커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브렌트포드전에서는 2도움을 기록하며 토트넘 역사상 프리미어리그 어시스트 2위에 올랐으며 라임 스털링의 63도움을 넘어섰습니다. 이를 통해 앨런 시어러와 가레스 베리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어시스트 공동 18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또한 최근 카라바흐전에서도 솔랑케의 득점에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제공하며 유로파리그에서도 도움을 추가했습니다.